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응원차 이렇게 등치 좋으신 선생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예, 나름 또 전문 선생님들이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응원 겸 파이널 체크 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리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영상 참고해서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학부모 학생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선생님들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매국어학원 이영준 원장입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에 이제 수능 마무리 준비와 그리고 수능 시험 시대에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능력, 다시 말해서 좀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남은 그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후에 반복해서 보면서 80분 안에 45문제를 전략적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이번 평가원,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는 한번 처음 푼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답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특히 연계율이 높은 문학 부분은 다시 한번 작품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전시가의 파트 부분으로 뭐 1행, 2행, 다시 뭐 초장, 중장, 시조 같으면 초장, 중장, 종장 같은 전문이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때는 일단 자신이 있는 영역부터 푸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문학이 특히 자신이 있다면은 문학부터 먼저 풀고 뭐 화법, 작문, 그다음에 독서, 문법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화법, 작문이 내가 상대적으로 좀 자신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화법, 작문 문제를 먼저 풀고 문법을 풀고 문학을 푼다는 식으로 나만의 순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어느 영역이건 간에 좀 많이 막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지문이나 문제를 만나면은 크게 별표를 쳐놓으시고 빨리 넘어가시고 나서,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것이 아니라 45번까지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킵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감히 뭐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일단 작년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문이과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어려운 지문의 독서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학 지문이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마 경제 지문에서 킬러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요즘 사회 이슈로서 경제 정의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문제라거나 지문이라거나 아니면은 경제법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때도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탑 시크릿 에듀케이션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자, 수능까지 남은 시간에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전략을, 시간대별 전략을 짜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점과 3점짜리 문제가 총 17문제인데 이 17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나는 시험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20분까지 2, 3점짜리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보겠다. 그 후 20분에서 30분대에서는 푼 문제에서 오류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것이고, 그 이후에 쉬운 4점, 자신의 레벨에서 쉬운 4점, 어려운 4점을 구분해서 몇 분대까지 쉬운 4점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대 어려운 4점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 전략을 종이에 적어 놓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전략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5번 문제에서 막혀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됐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종이에 또 적어두는 것이죠.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크하고 뒤에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이런 대처 방안들을 문제 상황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세운 시간대별 전략과 또 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종이에 적어 보시고 그거를 실제 수능 시험일 날 수학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시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 잠재울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맞춰야 될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능은 여러분께 성공이 아닐까요? 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수학 나형의 경우 12번과 25번이 3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과 개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그 정의를 몰랐을 때 틀리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 그 다음 25번 문제 때 나오는 문항들은 그 수학적 개념과 수학적 정의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가형의 경우 21번, 29번, 30번 세 문항 중에 적어도 한 문제를 더 맞춰야지만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문항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주어진 조건을 문제 풀기 위해서 적용하는 과정에 어떤 개념이 사용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조건과 수학적 개념을 1대1 매칭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이번 수능에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은 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문 파트입니다. 주어 파트랑 수식어구 정도는 충분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찾으시고 그 뒤에 내용은 둘째치고 최소한 주어랑 수식어 파트는 구별을 하시고 동사 자리에 동사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법 문제가요, 계속 EBS 교재가 직접 연계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문 연습을 해봤었던 지문이 수능에서 직접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었던 유형이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나와서 이제 정답이 됐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문 연습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풀이인데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정답의 근거를 지문 속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지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퀄리티 좋은 지문 속에서 정말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좀 메인 학원들에서 나오고 있는 봉투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이 봉투 모의고사들을 5회에서 10회 정도를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배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 이런 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말고요. 요즘에 3페이지에 주제 제목 문제들이 선택지가 영어로 되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여기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긴다 싶으면 잠깐 체크해 놓으시고 뒤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 그러니까 60점대에서 70점 초반 학생들은요, 우리가 목표가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빈칸 추론 글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마지막 시험 보기 마지막 며칠, 3일, 이틀, 3일, 4일 이 정도 공부가 굉장히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게 많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공부하는 게 가장 쌓인 게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선생님들과 기를 모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11월 14일 날 수능 잘 보시고 이후에도 분석 또 영상 다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이후의 전략들 잘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이렇게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혹이나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뭐 SOS나 급한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또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인사, 그냥 힘을 모아서 잘 보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